안녕하세요. 체질박사 건강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서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별 금기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태양이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소음이는 찬 음식을 피해야 한다. 태음이는 닭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다. 이런 이야기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런 금기 음식들을 정말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이런저런 건강 정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특히 사상의학이나 체질의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서 몸이 안 좋아졌나 하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체질마다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이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저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음식도 못 드시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이런 오해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고 체질별 음식 관리의 진짜 원리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궁금하셨던 모든 것들이 시원하게 해결되실 거예요. 체질의학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훌륭한 의학 체계예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만을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체질별 금기 음식의 진실에 대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먼저 사상의학의 기본 원리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이태준이라는 조선시대 한의사가 만든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네 가지 체질로 나누죠. 각 체질마다 장부의 기능이 다르고 그에 따라 맞는 음식과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태양인부터 살펴볼까요?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하고 폐 기능이 강한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이나 열성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된다고 하죠. 특히 돼지고기, 닭고기, 개고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금기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태양인이 돼지고기를 한 점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양과 빈도예요. 태양인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아예 못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체질보다 적게 가끔씩 먹는 것이 좋다는 의미인 거죠. 실제로 많은 태양인 분들이 나는 태양인인데 돼지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보통 많이 드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적당히 드시면 별 문제가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소양인은 어떨까요? 소양인은 비장과 신장 기능이 약하고 심장과 폐 기능이 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성질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열이 오르기 쉽다고 해요. 고추, 마늘, 생강, 후추 같은 향신료들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소양인이라고 해서 김치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음식 문화에서 이런 재료들을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중요한 건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양인이 매운 고추를 그대로 많이 먹거나 생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열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에 들어간 정도의 양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태음인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예요. 태음인은 간과 폐의 기능이 약하고 비장과 신장의 기능이 강한 체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찬 성질의 음식이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들이 금기로 여겨지죠. 특히 돼지고기, 밀가루, 찬 음료,
생선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태음인이라고 해서 냉면을 아예 못 먹거나 회를 전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체질적으로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양을 조절하고 너무 차갑지 않게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태음인 분들 중에는 나는 태음인인데 회를 좋아해서 자주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거든요. 다만 다른 체질보다는 조금 더 주의해서 드시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하고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찬 음식이나 날 음식, 기름진 음식들이 소화에 부담을 준다고 해요. 특히 돼지고기, 찬 음료, 생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 금기 음식으로 분류되죠. 하지만 소음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시원한 음료를 아예 못 마시거나 과일을 전혀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른 체질보다는 따뜻하게 해서 드시거나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개인차예요. 같은 체질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태양인은 돼지고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태양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질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절대적인 규칙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 몸의 반응을 잘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체질별 음식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체질별 음식 분류는 음식 자체의 절대적인 성질보다는 그 음식이 특정 체질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보면 태양인에게는 부담스러운 음식이지만 소음인에게는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어요. 같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계절과 환경도 중요한 요소예요. 여름철에는 태양인도 찬 성질의 음식이 필요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소음인도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해요. 체질론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이도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예요. 우리 5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보다 소화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지죠. 그러면 어떤 체질이든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들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기름진 음식, 너무 차가운 음식, 너무 단단한 음식들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체질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체질론보다는 연령대에 맞는 식단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죠.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찰과 조절이에요. 먼저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소화가 잘 되는지, 속이 쓰린지, 몸이 무거운지, 컨디션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인이라고 진단받은 분이 계시다면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정말로 소화가 안 되거나 몸이 무겁다면 양을 줄이거나 빈도를 낮추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굳이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리법이에요.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음인의 경우 찬 성질의 과일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생으로 차갑게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차나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전혀 다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배를 그냥 먹으면 속이 차가워질 수 있지만 배를 끓인 배차를 마시면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침에도 좋죠. 태양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고기를 직접 구워 먹으면 기름기가 많아서 부담스럽지만 수육으로 삶아서 기름기를 빼고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어져요. 음식의 조합도 중요해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거든요. 태양인이 고기를 드실 때는 채소를 많이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소양인이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시원한 성질의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열을 식힐 수 있어요. 또한 먹는 시간도 고려해 보세요.
소음인의 경우 찬 성질의 음식이라도 오전 중에 드시면 하루 동안 몸이 따뜻해질 시간이 있어서 부담이 적어요. 반대로 저녁 늦게 드시면 몸이 차가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서 좋지 않죠. 양도 물론 중요해요. 아무리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몸에 부담이 되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도 적당량이면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우리 중장년층의 경우 젊었을 때처럼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체질에 관계없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요소도 고려해야 해요. 체질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어요. 음식을 즐겁게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간혹 내가 태음인인데 실수로 찬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몸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체질별 금기 음식의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어떠셨나요? 가장 중요한 건 체질론을 절대적인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절대 못 먹는다가 아니라 적게 먹는 것이 좋다, 조심해서 먹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편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사상의학은 정말 훌륭한 의학 체계예요. 하지만 현대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조금의 융통성과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같은 체질이라고 해도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고 환경과 나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50대 이상 분들의 경우 젊었을 때와는 몸의 상태가 많이 달라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질론보다는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춰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음식은 즐거움이어야 해요. 체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주의하면서도 맛있게 드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몸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체질 진단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몸의 상태는 계속 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음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면서 현재의 몸 상태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죠. 가장 좋은 체질 관리법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나만의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체질의학은 결국 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을 하자는 의미예요. 획일적인 건강법보다는 나에게 맞는 건강법을 찾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체질론은 정말 현대적이고 개인 맞춤형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그동안 체질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체질은 내를 제한하는 틀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열쇠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체질 박사 건강톡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체질 관련 내용이나 건강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